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TN과 ETF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상당히 골 때리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초심자들이 잘못 알고 들어갔다가 사는 경우에는 엄청나게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중을 보시면 이 상위권에 있는 이 천연가스 선물 많이 보이시나요? 이것들이 전부 다 ETN이거든요. ETN이라는 원자재를 갖다가 기반으로 하는 증권사의 신용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 그리고 그 채권을 상장지수처럼 상장을 시킨 다음에 주식처럼 거래를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거를 좀 알아보자면 일단 차트를 먼저 볼게요. 신한 레버리지 가스 선물 보시면 등락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단순히 봐서 이렇지 이렇게 막 변동성을 엄청나게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저점에 있을 때, 그러니까 1년 전 12월 달에는 3,250원, 약 7배가 10개월 만에 떴어요. 10개월 만에 올랐다가 반대로 또 하락하는 데는 3개월밖에 안 걸렸죠. 10월부터 12월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2월까지 6,000원대에 또 있었네. 6,000원. 그러니까 거의 한 마이너스 60에서 70% 난 거죠. 60에서 70%. 여기서 다시 최근에 며칠 동안 반등을 하면서 12,500원까지 갑니다. 12,300원까지 갑니다. 12,300원까지 가면서 약 2배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 원자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지정학적인 위치나 그리고 글로벌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되게 이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간접 사례로 보자고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작년에 얼마 되지 않았죠? 삼성 레버리지 원유 선물,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은데, 여기를 보시면은 자 2020년 초반에 2020년 초반에 19,000원이었던 거죠. 19,000원이었는데 최저가 235원을 찍고 그 다음에 1,510원으로 가 있어요. 이게 하락률이 거의 마이너스 97.5%까지 갔다가 여기서 몇 개월 동안 올라봤자 한 7배 오른 거죠. 700%. 250원에서 1,500원에 갔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샀던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 때 얼마 정도의 손해를 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가지고 있을까? 단 2020년에서 2021년 동안 딱 2년 지났을 뿐이 2년 지났는데 회복 안 됐죠. 거의 90%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90%. 지금 이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90%인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유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자, 이건 크루드 오일 실시간입니다. 22년 3월물.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가 최고의 시점이었던 2008년 10월 기점을 한번 볼게요. 여기 10월 4일이라고 되어 있죠. 10월 4일에 WTI ETN 3420원이었습니다. 그럼 그 시점에 유가가 얼마였냐고 하면은 이 구간이겠죠. 이 구간인데 여기 가격대를 대략 보시면 64.16이에요. 64.16. 여기 지금 구간에서는 87불이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ETN이 아니라 정상적인 주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초자산의 폭이 64불에서 86불 정도로 거의 한 20-30%의 상승력을 보였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방을 찍었다가 지금쯤이면 여기를 뚫고 올라갔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주식이에요. 정상적인 주식.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ETN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유가가 80불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ETN은 보시면 1,510원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자체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천연가스 투자를 하는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 코로나 하락장에서 60불에 있던 오일이 10불까지 가니까 너도 나도, 그리고 30불까지 가니까 너도 나도 대체할 수 있는, 원자재를 살 수 있는 곳을 찾은 거죠. 그런데 원자재를 살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 그것이 자기들이 잘 모르는 ETN을 산 겁니다. ETN.
그냥 선물을 거래하기엔 부담이 많이 됐을 거니까요. 그래서 한 이쯤에서 만약에 이쯤에서 1억 정도 샀다고 생각할게요. 1억 정도 사서 이제 이제 여기 내가 한 원유 한 20불에 샀어. 원유가 20불이면 말이 안 되잖아. 물 1리터보다 싸. 그러니까 분명히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1억을 박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유가가 땅 터지면서 235원이 된 겁니다. 여기서 1억에 주고 샀으면은 지금 가격대가 그래도 7,500원대였는데 7,500원이 250원이 된 거예요. 250원이 되니까 거의 가격대가 이게 한 3% 정도죠. 3%? 그죠? 75원에서 7321 3% 빼고 97%가 손실인 겁니다. 97%가 손실. 그래서 기름은 다시 올라가니까 좀 버텨보자 이렇게 해서 이까지 버텼는데 이게 7배가 된 거예요. 7배. 그러면은 250원이 7배가 된 거니까 1,500원 이렇게 뭐 대충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손실이 80% 넘는 거죠.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게 가능해요. 왜냐면 상품 구조상 아무것도 모르고 사셨다면,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 ETN도 그런 결과를 나올 경우가 많겠죠. 지금 이런 등락 때문에 꽃 펴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끝장이 나겠죠. 그죠? 물론 이게 법적으로 교육 이수를 받고 뭔가 진행을 하긴 해야 돼요. 이수. 과거에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한 뭐 인버스나 그 다음에 뭐 2배의 선물 인덱스 이런 것들을 샀던 사람들이 손실을 본 경험이 많아서 이런 것들은 그 교육을 이수해서 사긴 해야 되지만, 인버스나 그 다음에 그냥 레버리지 정도에서 만족을 하시는 게 좋고 원자재는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것이 정말 좋은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이 첫 번째 상승구가 1차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과 호주가 붙었어요. 그래서 호주가 야, 나 너희 나라에 석탄 안 팔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이 망하게 되겠죠. 중국이 거기에 플러스로 석탄을 사용해야 될 석탄 대신 천연가스를 씁니다. 천연가스는 원래 난방으로 많이 쓰는 거지 어떤 석유 화학 제품에 대한 대체제가 되지 않거든요. 최근에는 그래서 난방보다는 그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탄소가 적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중국에서 석탄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천연가스로 다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상승하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중국과 호주가 왜 저렇게 사이가 안 좋냐면 호주 내에서 중국계 차이니즈 호주 계열이 많아요. 그래서 그 문화적인 침투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제가 읽고 있는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 완전히 다 읽고 나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천연가스로 난방을 해야 되는 주 수요처였던 유럽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유럽에서 천연가스 선물을 마구잡이로 사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 매물이 없어서 공급이 되지 않아 천연가스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도시 천연가스 공급 업체는 파산을 하고요. 뭐 여러가지의 이제 기타 등등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 부분을 LNG선을 좀 보내줍니다. 유럽 쪽에.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고 중국도 자체 내에서 석탄을 생산하면서 다시 천연가스는 제자리로 갑니다. 중국이 석탄을 한동안 못했던 이유는 이 시기가
홍수철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홍수가 크게 나면서 석탄 생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됐죠. 하락이 된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나오는 건 이유가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린 2차 상승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입니다. 크림반도라는 게 있는데 이 크림반도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과거에도 한번 분쟁을 일으킨 적이 있죠. 근데 대신에 크림반도 덕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쟁탈하면서 일단락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내부는 친러시아 반군도 있고 여전히 러시아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그 노드스트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있죠? 제가 그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냉정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이제 그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인데 여기서는 말씀드린 대로 냉전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압박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전쟁보다는. 그러면 이렇게 노드스트림 우크라 침공하면 끝 뭐 이런 식으로 그죠? 13조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노드스트림을 이용한 이 가스관을 갖다가 사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경제적 이득.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부분은 미국이 어떻게든 배로 이용해서 이렇게 좀 전달을 해주면서 수요 공급 맞추겠다. 대신에 니들은 해외에서 그러니까 달러 결제로 되는 원자재에 대한 그 외부적인 부분은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도록 미국이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공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지죠. 거기다가 러시아가 무력 시위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저께 3,000명 정도를 그 파병을 했습니다. 파병을 하니까 그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등락을 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내추럴 가스인데 지금 가스 등락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엄청나게 지금 등락을 어마어마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어떻게 올라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아래 양쪽 다 들었다가 놨다가 이게 이 변동폭이 별로 안 돼 보이지만 17%씩이 17% 어제 하루만 지금 그리고 이건 뭐 8% 정도 빠진 거예요. 이렇게 선물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주가도 당연히 움직이는 건데 문제는 아까도 WTI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ETN은 이거에 대해서 그 가격을 추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커졌을 때 만약에 이게 극적인 화해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바로 쳐박는 거겠죠. 그럼 오늘 들어간 사람들은 마이너스 50%라는 거 1도 아니에요. 그죠? 여기 샀던 사람이 3,000원까지 6,000원까지 가서 마이너스 70% 나는데 석 달밖에 안 걸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러시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지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 다 골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예 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직이 아니라면 아예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괜히 들어갔다가 이런 나는 뭐 이런 문화적인 침투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고 나는 차이니즈 호주길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뭐 대응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들어오셨다가는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누구를 원망하시겠어요? 뭐 천연가스를 예측한 나를 원망하겠어요? 우리 가족한테 가서 말씀할 수 없잖아요. 러시아가 그래서 푸틴을 원망해라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그죠? 전부 다 투자한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가족이 버틸 수 있을 정도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물타기 해가지고 완전 그냥 몰빵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ETN이 정말 골 때리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시고 원자재가 여기 이것처럼 투기 되는 순간 등락률 보이시죠? 7배 그 다음에 마이너스 70% 2배 이거 정신 못 차려요. 이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